웬일로 노트북을? 논문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요. 왜 갑자기 논문을? 달리기 그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? 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논문은 몇 개를 읽었냐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개 정도를 봤는데 2015년, 16, 17 요 근방에 연구가 많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때 분야에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. 종결이 났나요? 종결 안 났어요. 결론은 아직 뭐가 옳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없다. 이게 결론입니다. 그 Risk Factors for Injuries in Runners, A Systematic Review of Foot Strike Technique and Its Classification and Impact는, 그러니까 Systematic Review라는 논문은 개별 논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논문은 그 개별 논문들을 다 리뷰를 해가지고 그걸 분석한 논문이에요. 말 그대로 시스테마틱하게 리뷰를 했다 이 말이에요. 시스테마가 뭐예요? 시스템 알잖아요. 우리 이야기하는 시스템. 아, 시스템. 네. 좀 논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힐풋이 아니고 그쪽에서 리얼풋이라고 하더라고요. 리얼. R-E-A-R. 뒤쪽. 일단 정의가 중요하니까 리얼풋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뒤꿈치나 그 발의 뒤쪽이 바닥에 닿을 때 이니셜 컨택이 되는 그것을 리얼풋 스트라이크라고 하고, 포풋 스트라이크는 발의 앞쪽 안테리어 에스펙트가 먼저 닿는 거, 이게 포풋 스트라이크. 그 다음에 미드풋 스트라이크는 앞쪽 뒤쪽이 같이 닿는 거,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닿는 거를 미드풋 스트라이크라고 한다.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, 인간이 진화해온 그 히스토리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답니다. 우리가 옛날에는 신발을 안 신었을 거 아니에요. 맨발로 뛰어다닐 때가 있었거든. 그 맨발로 뛰는 것을 베어풋 러닝이라고 하는데요. 베어풋. 그래서 신발의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굉장히 미니멀한 그런 상태에서 뛸 때는 러닝 스타일이 힐풋보다는 포풋이나 미드풋 러닝이 많았을 것이다. 이럴 때 맨발로 뛰는데 힐풋으로 하면 여기 엄청 아프잖아요. 현대에 들어와서 러닝 슈즈가 발달을 하고 쿠션이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 러닝 패턴이 리얼풋 스트라이크로 많이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대요. 결론은 뭐냐, 그 디스커션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. 논문들을 쭉 리뷰를 해봤더니 이런 풋 스트라이크 테크닉의 종류와 그 러닝과 관련된 부상 간의 상관관계는 있다 없다가 아니고 low evidence라는 거예요. 입증할 만한 좋은 논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아직까지. 자기들이 본 그 스터디 중에서 한 3분의 2는 지금 풋 스트라이크 그 테크닉하고 부상 간의 상관관계를 결론을 이야기를 했대요. 그 이야기를 한 스터디들이 very low quality, 논문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스테믹 리뷰 이 논문의 결론은 more large scale prospective study가 필요하다. 결론은 아직까지 결론 질 만한 그런 좋은 논문이 없다. 21년도에 나온 거니까 뭐.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 중에 이 제목이 뭐냐면 Foot and Lower Limb Disease in Runners, Assessment of Risk Factors. 근데 이 논문은 전향적 디자인이에요. 전향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논문 디자인에서 프로스펙티브냐 레트로스펙티브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 레트로스펙티브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제가 수술 쭉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했던 사람들 여기서 여기까지 딱 차 타고 엑스레이 리뷰해 가지고 쓰면 그게 레트로스펙티브 스타디예요. 후양적으로.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게 충분히 자료가 안 남아있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좋지가 않은 거죠. 근데 프로스펙티브 스타디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앞으로 연구해보겠다 그래서 필요한, 그럼 이거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으고 이걸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정확하게 찍어야 되고 앞으로 오는 환자들을 거기에 맞춰서 다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. 그럼 데이터가 엄청 정확하겠죠. 그러니까 그 논문의 어떤 증거 능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. 프로스펙티브하고 레트로스펙티브하고.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이 166명의 러너를 대상으로 2004년에서 2008년 5년 동안 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. 한 2주 정도 쉬어도 증상이 계속되는 거를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디자인을 한 거죠. 그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? 저도 직접 뛰어봤으니까 사실 무릎 통증, 종아리 통증.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 거는 플란타 파시아이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.
족저근막염 한 31%에서 나온다고 돼 있고 족저근막염은 혹시 발바닥? 발바닥 저 3명이서 같이 뛰었거든요. 네. 그중 한 명이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3분의 1이네. 논문이 정확한. 그 다음에 그 아킬레스 건염은 한 24%니까 4분의 1. 이게 제일 많은 두 가지라고 돼 있어요. 세 번째가 니 플렉서 인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햄스트링 손상, 근육 손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번째가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돼 있어요. 피로골절. 피로골절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? 종알. 두 번째 발등뼈가 제일 많아요. 그런 것도 일iotibial 밴드 신드롬. 볼록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나 만지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. 그 볼록 튀어나온 뼈 위로. 그게 장경인대입니다. 그 뾰족 튀어나온 뭐 에피콘다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뛰거나 아니면 산에 엄청 많이 다니거나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자극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이 재밌는 거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나와요.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건 급성으로 오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크로닉 만성구획증후군. 뛰고 활동하면은 금방 빵빵해지는 거예요. 그쪽이 막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빵빵해지고 통증이 생기고 쉬면은 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. 러너들에 대한 발도 분석을 했어요.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의 형태. 힌드풋 얼라이먼트. 힌드풋이라고 하면 발의 앞일까요? 뒤일까요? 힌드는 배웠는데 비하인드에서 뒤쪽. 그렇죠. 맞아요. 뉴트럴, 바루스, 발구스 나오잖아요. 그러면 힌드풋이 바루스면 어떨 것 같아요? 뒤꿈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바루스일까요? 이게 바루스일까요? 바루스는 바깥쪽이죠. 안쪽이죠. 그죠?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 힌드풋 바루스, 반대쪽으로 되는 힌드풋 발구스겠죠. 아치의 형태. 옆에서 보면 이 아치가 있죠. 아치가 너무 없어 무너졌다. 그건 뭡니까? 평발이죠. 그 플랫풋이라고 해요. 플랫풋. 그다음에 아치가 너무 이래 선 거. 그걸 케이부스라고 해요. 케이부스. 발 모양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. 발이 되게 복잡한 동네입니다. 복잡한 동네. 복잡해. 여기 디스커션을 보면 59%에서 1개 이상의 문제들이 보고됐다라고 이야기해요. 이런 거 보면 뛰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운동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아까 힌드풋이 바루스 돼 있을 때 그때 좀 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케부스 아치 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힌드풋 바루스하고 케부스 아치 이 두 가지가 문제에 많이 연관이 된다는 게 뭐 놀랍진 않다. 왜냐면 이 경직된 발에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렇다. 뛸 때 이게 그 아치가 쿠션 역할을 해주잖아요. 근데 케부스 있는 분들은 이게 되게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. 당연히 그런 분들이 뛰면은 이 충격 흡수를 잘 못 해주니까 그 족저근막이라든지 부담을 많이 받겠죠. 그럼 그 친구도 캐로스일 가능성이 큰 거네요. 그럴 수 있죠. 아킬레스 텐던 문제는 평발 때 많이 생긴다.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평발하고 타이탄 아킬레스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짧으면 뛸 때 아킬레스건에 또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겠죠. 만성구획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발 모양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그리고 신발하고도 관계가 없었고 이거는 주로 일주일에 몇 킬로를 뛰느냐 얼마나 과하게 사용하느냐 하고 관련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 프랙처, 피로골절이 발등뼈에 잘 생긴다고 그랬죠. 어떤 발 모양이 이거하고 연결성이 있을 것 같아요? 아치요. 케부스? 네. 맞아요. 그 메타타잘본 발등뼈의 머리거든요. 여기서 요만큼 발등뼈예요. 이렇게 작아지면서 충격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그대로 뻣뻣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그대로 다 받을 거 아니에요. 이런 피로골절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발하고 연관성이 많다. 그러니까 어쨌건 자신의 발을 알아야 내가 더 많이 뛰어야 할지 덜 뛰어야 할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자가로 판단할 수 있는 거? 정형외과에서는 엑스레이를 보고 이렇게 각도들이 있거든요. 그냥 눈으로 봐도 이거는 케부스다, 정상이다 이게 보이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야만이 알 수 있는. 정확하게는 엑스레이 찍으면 알 수 있죠. 그게 궁금해서라도 한번 와볼 만도. 저는 그런지 뭐 리얼풋이냐 미드풋이냐 포어풋이냐 이거는 다 문헌 고찰상 아직까지 뭐 그게 뭐가 더 좋다라는 결론은 없다. 몸의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좀 이게 어떤 게 더 편하고 안 편하고 그 자세가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헌에는 없는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듯이 뛸 때 발을 앞으로 해야 되냐 바깥으로 해야 되냐 이거는 뼈 모양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.
이게 뼈가 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정상적으로 무릎이 앞을 볼 때 팔자그림이 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정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. 중요한 거는 뛸 때 무릎이 정면을 보고 뛰는 게 중요하고 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무릎이 정면이 아니고 틀어지는 달리기를 하면은 무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막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미드풋, 리얼풋 이런 그 논란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덕분에 저도 이제 문헌 고찰도 해보고 정말 전문적으로 뛰는 분에 비하면 아는 거나 경험이나 미천하지만 정형외과 의사로서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뭐 되게 좋았습니다.